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근데 이제 비가 오네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 어린이날 하면 이제 가족 있으신 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비 오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 물론 실내도 뭐 많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오늘 자체도 이제 영상이 일찍 올라가죠. 지금 오늘은 어린이날에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일본 그것도 있고, 아무튼 빨리 올리고, 여러분 어차피 저녁에 또 방송 뭐 보고,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겠는데 잘 없긴 하겠지만은 보는 거 귀찮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그냥 영상까지 한꺼번에 다 올려드릴게요. 해외 축구까지. 요거만 보고 이제 가족과의 시간, 자녀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고 가자면은, 어제는 야구는 근데 좋아 보였던 경기는 이제 한신이랑 기아승이 가장 좋아 보이긴 했는데, 기아는 뭐 오치 됐죠. 한신은 뭐 결국에는 이겨줬고, 그다음에 축구는 뭐 지로나 세비야 뭐 가장 좋아 보였는데, 뭐 세비야는 이제 2대1로 지고 있다가 역전했네요. 3대2. 마인까지도 좀 봤는데 마인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엠폴리는 뭐 간만에 3골 박으면서 이겼고, 맨유 경기는 맨유의 배당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해서 오버로 좀 틀었는데, 오버는 무슨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루크쇼가 그 뭐고 배구한 거가, 농구한 거가 손으로 외갑차 치는 그거 그 쳐가지고 그 돼버렸죠. 그 PK 주고 끝나버렸죠. 나머지는 뭐 그렇고, 뭐 나폴리 경기는 우승할 거면 그냥 이기면서 우승하든가, 뭐 비기면서 제주도가 프로님 우승해버렸죠. 아예 별풍선 지던가 100개 그냥.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그랬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 이제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경기 K리그부터 뭐 호주 축구, 새벽 축구, 새벽 축구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제주도 박프로님 또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요. 그 수리남에 나왔던 그 박프로 말하는 건가? 제주도 박프로. 제주도에서 무슨 박프로세요? 대구 대 울산.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원래 어린이날 국룰 뭐예요? 관중들 많이 오니까 오버다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관중이 별로 없을 거라 예상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아, 언더인가? 공이 잘 안 굴러가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홍수가 나야 돼요. 홍수. 공이 안 굴러가거든. 근데 지금 그 정도 급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도 도박 운이100000님 프로라고요. 별풍선 100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도박은. 자, 그리고 이제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대구가 여전히 세징야가 미정인 상황이죠. 세징야가 있고 없고는 그래도 차이가 나요. 지난 경기는 뭐 이겼다고 치지만은 그래도 상대는 강팀 아닙니까? 울산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면은 좀 더 힘들겠죠. 패키지는 어떻게 봤냐고요? 방금 보내드렸어요. 그 쪽지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쪽지함이라고 있거든요. 그 어플 키시면 우측 상단에 아프리카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시고 쪽지함 들어가면 제가 보낸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안에 내용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울산은 지금 저번에도 말했지만 수비가 임종은, 뭐 정승현, 김태환, 김기희 다 부상으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애들 뭐 나오고 있다. 영건이는 도대체 몇 경기째 지금 소화하는 거고. 아무튼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해요. 너무 쓰던 애들도 계속 쓰고, 주중에 경기도 뭐 몇 번 치르기도 했고, 체력이 좀 갈린 상황. 그래서 실점에 대한 부분이 좀 지워지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도 말을 해드렸고, 지금도 뭐 계속 실점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울산이 워낙 뭐 공격 능력이 좋다 보니까 능력치로 뭐 우겨내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둘 다 뭐 약간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울산이 대구 상대로는 이제 뭐 자기네 홈에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원정에 가면은 뭐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지금 명보 형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반대로 대구는 또 울산 상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홈에서 이번 시즌 경기했을 때 한 번도 득점을 못한 적은 없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대구가 울산 상대로 홈에서 강했던 점도 있고 괜찮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래도 울산이 지난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이기는 거 보면은 역시 DNA가 계속 살아있고, 여전히 스쿼드 뎁스에서는 울산이 좀 더 나은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대구가 수비를 결국엔 견고하게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역습적인 플레이로 뭐 골을 넣고 잠그고 그런 플레이를 잘하긴 한데,
근데 지금 울산이 뭐 붙었던 팀들 상대로 수비가 뭐 좋았던 팀들이든 뭐 약했던 팀들 상대로 다 골을 잘 받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울산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 빅매치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울산이 뭐 주도하는 경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 뚫냐 못 뚫냐 요 싸움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뚫는다 봅니다.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먹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 울산이 지금 수비 라인들이 저 사람들이 다 안 돌아온다면은 계속 이제 똑같은 애들이 뛰고 있고 체력적으로 좀 갈린 부분도 있고 좀 불안한 요소, 그리고 최근 실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도 아까 말했듯이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했을 때 물론 홈 경기가 뭐 얼마 많지는 않긴 한데 5경기 동안 무득점은 없죠. 그런 거 생각해서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무승부 뭐 보험 한번 이제 받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울산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가 또 홈에서 뭐 울산 상대로 최근 근몇 년간 명보형 상대로 좀 강했기 때문에 뭐 무승부도 뭐 받쳐서 가셔도 될 것 같다. 다음에 서울대 전북. 자, 이 경기 상식이 형이 드디어 나갔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감독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코치가 들어와갖고 뭐 버프, 감독 대행 버프. 비와도 오버 날까요? 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뭐 비 오면 무조건 언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비가 와도 만약에 경기장이 홍수처럼 고여있다 물이, 그러면은 공이 안 굴러가니까 언더가 뜨겠죠. 언더가 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 정도 아니면은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가 왔을 때 골이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뭐 잔실수들이 나오시잖아. 잔디에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미끄러지고, 그리고 헛발질하고, 아니면은 공을 찾는데 다시 이제 바람의 영향으로 엄청 이제 궤적적인 부분이 날카롭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은 뭐 비 올 때 언더가 더 많이 뜬다, 오버가 뜬다, 그런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잔실수, 수비들 실수한다, 그 골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잖아. 미끄러지고 막 그러면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튼 감독 버프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전북은 뭐랄까, 감독 버프를 받기 위해서는 뭐 감독을 뭐 새로 데려온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냥 대행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인데 기대치가 되겠어요? 기대치가 안 되고, 반대로 서울은 오늘 경기 이제 명분이 있어요. 명분. 서울이 전북 상대로 거의 뭐 한 15경기 이상? 이 정도 되지 않나?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었어. 그냥 전북만 만나면은 무조건 졌어. 그냥 이런 이제 상성적인 부분이 무시 못하긴 하는데, 이럴 때 찬스 아이가. 그래도 감독도 없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전북은 뭐 홍정호도 퇴장으로 나오고 못 나오고, 김문환도 빠지고, 송민규도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지금 전력적인 부분도 많이 악화가 된 상황. 거기다 감독도 이제 나가고 명분이 만들어졌잖아. 거기다 서울 홈이야. 물론 어린이날에다가 비까지 안 왔고 그야 관중들 어린이들까지 존나게 왔으면은 이거 뭐 서울이 진짜 이 뭐랄까, 시나리오가 착착착착 들어맞아요. 딱 이겨주기 좋은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 서울이 지금 못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조건적인 부분이 너무 전북이 안 좋다. 그리고 명분이 있는 이럴 때 서울이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럴 때 안 잡으면 언제 잡노? 서울승.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6년이라는데요. 그러니까 6년인데 내가 15년이라 한 게 아니라 15경기 정도 돼. 이제 경기라 말했잖아. 경기. 15년이 아니라. 서울 전북 사니까 맞네. 15경기 정도 되네. 더 넘네. 몇 경기고? 19경기네. 거의 딱 왔네. 아홉수네. 아홉수 19경기 무승이면은 20경기째는 이겨주겠지. 아홉수 못 깼으니까 이제 19. 요것도 아홉수잖아 사실상. 뭐 서울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올게요. 뭐 서울의 지금 득점력 괜찮기도 하고, 전북이 그래도 뭐 골을 연속적으로 못 넣는 그런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버사이드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수원 경기 있잖아요. 수원 경기는 병수볼이 이제 왔잖아요. 예전에 광원에 있던 병수볼. 병수볼이 근데 축구는 재밌게 해요. 막 그 닥치고 수비 이런 그런 축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수원이 오버웨이 팀이 좀 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경기는 가져가지 않겠다. 왜? 별로 좀 가져가고 싶지 않네요. 근데 수원 삼성 역배죠. 그럼 수원 삼성 프렌 한번 찍어봐도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근데 표에
안 나올 거예요. 그 경기도 4시 반인가 해갖고 좀 시간이 어정쩡해가지고 그냥 패스. 뭐 굳이 가면 수원 삼성 프렌? 아니면 오버 찍던지.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유나 대 웰링핀이 갈게요. 이 경기는 이제 그 3, 4, 5, 6위까지 이제 경기하는 거죠. 아마 이 경기 단판으로 알고 있는데 단판 맞죠? 이거. 근데 이제 홈 애들이 지난 경기에 이제 걔네한테 졌잖아요. 센트메리한테 홈에서. 나름 이제 홈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졌다는 거. 그래서 2위 자리 뺏기고 이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러야 된다는 거. 반대로 이제 웰링피닉 얘네도 그 막바지 와서 경기력이 쓰레기였는데 그래도 뭐 메가서 잡고 순위를 또 유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계속 말하지만 웰링턴 피닉스가 이번 시즌에 희한한 게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꺾이긴 했어요. 뭐냐면은 리그 기준으로 득점을 이제 못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죠. 그 웨스원더 경기. 그래서 이 경기 골 못 넣은 게 재수없다 생각하시라 오버 봤는데 근데 다행히도 웨스원더가 4골 박으면서 오버가 떴죠. 근데 그 뒤에도 메가서 결국 골 박았고 근데 골에 대한 능력치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애들도 뭐 홈에서가 뭐 깡패인 친구기도 하고 최근에 물론 3경기 동안 무승을 하긴 했는데 득점력이 또 특출나기도 하고 둘 다 저는 골을 좀 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웰링 피닉이 막판에 경기가 안 좋았고 끼케야 뭐 벌레 같은 메가서 한번 잡았을 뿐이지 여전히 애들 쪽이 좀 더 신뢰가 가고 그리고 뭐 결정적인 측면도 딱히 없거든요 두 팀. 그냥 그대로 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애들 승 볼게요. 그래도 애들이 뭐 웰링턴 피닉스한테 끌릴 부분은 없다고 봐요. 득점력도 홈에서 괜찮고 뭐 수비력이 좀 불안할 뿐이지 뭐 공격적인 부분은 뭐 애들이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애들 승. 그리고 오버가 이게 2.5를 줄지 3.5를 줄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마 3.5를 좀 더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2.5든 3.5든 그래도 오버 볼게요. 이 경기는 아직 이거 그 배당이 안 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인츠 대 샬케. 마인츠는 주전 수비수인 위드머 결장 중이고 뭐 부카르트 서브 공격수 필요 없는데 뭐 결장 중. 샬케는 뭐 수비수의 브루너, 그다음에 서브 뭐 미드필더니 뭐 발란타 등 결장 뭐 등등등등등 결장인데 뭐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고. 맞대결에서는 이제 샬케가 1대0을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이제 지금 추세 자체는 뭐 마인츠가 샬케한테 밀릴 부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뭐 강등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샬케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지가 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또 내려갈 뻔 하겠네요. 그리고 마인츠가 유로파 컨퍼런스까지는 3점 차입니다. 지난 경기 의문의 이제 볼프스한테 3대 0으로 두드러 맞은 거 빼고는 뭐 아직까지는 경기력도 괜찮은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샬케도 승리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것도 다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여전히 뭐 샬케의 원정 이번 시즌 돌이켜 봐도 1승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벌레 보험 상대로 원정 경기를 믿을 수 없고 마인츠는 꾸준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경기도 결국에는 마인츠 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뭐 결정자가 뭐 빠졌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확 나빠졌다 그런 것도 아니고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인츠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샬케가 원정에서의 경기했을 때 지금 2경기째 무득이거든요. 호펜하임전 프라이부르크전. 근데 아직까지 뭐 3경기 동안 무득점은 없어요. 그리고 마인츠도 최근에 보면은 옛날처럼 이 도깨비 팀 됐을 때 이제 선수비 역습해갖고 이렇게 수비의 안정감을 좀 더 포커스 맞추면서 그런 이제 경기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실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작년 재작년과 좀 다른 모습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또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레버 대 켈른. 레버 대 켈른. 레버는 뭐 팔라시오스 뭐가 복귀하네요. 복귀하고 시크 결자. 기존에 빠진 애죠. 켈른은 이제 주전 미드필더 이제 마르텔이 징계로 추가로 결자하는 거. 뭐 손해는 당연히 켈른이 손해고. 근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레버쿠젠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대단하냐면은 뭐 모패를 달리고 있어서 당연하죠. 근데 이제 감독이 사비 알론소로 바꾸면서 솔직히 사비 알론소가 뭐 감독의 능력치가 얼마나 커요? 뭐 어디 뭐 빅리그 끌고 왔어? 아니잖아. 근데
부임하고 나서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게 진짜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적성이 존나 잘 맞나 보네. 아무튼 그만큼 지금 대단한 팀이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도 켈른 상대로 뭐 심지어 원정에서 뭐 히어로솔님 2대1로 승리를 별풍선 100개 가져갔죠. 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또 오늘 홈이라는 부분에서도 났고, 레버쿠젠은 뭐 딱히 다음 경기 뭐 유로파 컨퍼런스 뭐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그에 좀 더 집중하고, 지금 레버쿠젠이 뭐 순위 싸움을 봤을 때 뭐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그래도 뭐 희망적인 부분, 템스 뭐 유로파권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로 켈르는 뭐 최근에 원정에서 원래 좀 못했는데 아웃국 호펜하임 상대로 3대1로 이겨주는 뜬금없는 이 지금 발판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원정의 경기력은 더 신뢰할 수 없고, 든제이 득점력인 77님 부분에서도 별풍선 뭐 100개 레버가 감사합니다. 켈른한테 딸릴 부분 없죠. 지난 경기야 뭐 워낙 우리니온 베를린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이기도 하고 간만에 이제 무득점 하긴 했는데, 레버도 생각해보면 올 시즌에 연속 무득점을 한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지 않나. 그만큼 뭐 득점력이 특출나고, 뭐 켈른 자체도 뭐 수비력이 엄청 대단한 팀도 아니고, 심지어 원정에서 실점률은 뭐 더 극악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레버가 홈이고, 지금 뭐 사비 알론소의 체제에서의 레버쿠젠 미국 갈 수밖에 없다. 그 요 경기는 레버쿠젠 승 볼게. 레버쿠젠 승이란다. 레버쿠젠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레버 경기는 사실상 근데 언더를 좀 찍기가 그래요. 오버 볼게요. 레버는 그냥 자기들의 그 경기 플레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켈른이 좀 넣어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오버 볼게요. 요거는 레버 생각하면 오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발베이크 대 폴란드. 발베는 뭐 팀 내 득점 2위인 벨 하산이 뭐 미정이고, 폴란담은 뭐 구단 자체 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는 뭐 공격수 올드리키스 뭐 계속 결장 중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맞대결은 2대1로 폴란담이 승리를 가져갔죠. 요 경기도 마찬가지. 폴란담이 홈에서는 많이 잘 이기거든요. 초반에는 이제 2부에서 올라온 인간들이어서 답이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차츰차츰 이제 뭐 강등 버프를 받는지 홈에서는 차곡차곡 승점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정에서는 걔 벌레 아닙니까? 반대로 발베이크도 뭐 홈에서 더 잘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발베이크는 그래도 명분이 좀 있죠.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까지 이제 순위가 갈 수 있죠. 사실상 뭐 6컨 직행이 4위 알크고 5, 6, 7, 8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뭐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6컨 그 예선인가 뭐 본선인가 아무튼 가는 거 있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 명분이 좀 있고, 폴란드도 물론 강등권에서 지금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순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둘 다 명분이 있어요. 근데 여건적인 부분도 발베가 낮고, 물론 최근에 연패를 했지만 이번 시즌 발베이크가 돌이켜 보면은 뭐 리그 기준으로 3연패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 원정 폴란담한테 물릴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폴란담이 물론 최근에 뭐 PSV 상대로도 3대2로 아쉽게 홈에서 지고, 헤이렌베 상대로도 2대1로 뭐 아쉽게 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원정만 가면 너무 경기력이 쓰레기라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발베이크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를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발베이크도 뭐 득점과 실점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비중이 좀 크고, 반대로 이제 폴란담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좀 득점 못 넣을 때도 있겠는데, 좀 강팀 상대로 그냥 못 넣는 것도 아니고 뭐 약팀 상대로도 못 넣고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은, 발베이크가 완벽하게 뭐 수비 안정감 있는 팀이 아니기라서 그냥 오버사이드를 뭐 보셔도 될 것 같다. 뭐 발베가 최근에 뭐 연패 타고 있다, 좀 못 믿겠다. 폴란담이 그래도 뭐 강팀 상대로 뭐 골도 잘 넣고 비비는 거 보면은 그게 쫄린다 하시면 오버도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 표 안 보냈나요?